오징어 게임이 94였거든요. 100이에요, 100. 에? 전혀. 와, 이게 전략적으로 넷플릭스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거 한 번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보랑 주성철 기자 배점이 같아졌네요. 똑같은 일은 네.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활기찬 오프닝으로 저희 또 긴급자담 더 길게 돌아온 무비건조 시작하겠습니다. 와. K 콘텐츠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데요. 전 세계적인 기대작이었죠? 네. 바로 오픈한 지옥.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옥행 한번 탑승해 보시죠. 헬바운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지옥입니다. 와, 이게 뭐 바로 1위에 올랐죠? 이게 뭐냐면 연상호 감독이 2002년도인가 만들었던 단편이 있어요. 네. 그게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최규석 작가가 네. 이제 웹툰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그거를 다시 이제 영화로. 이제 드라마로 만든 것이 연상호 네. 감독의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천사가 죽음을 고지를 하고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세 명의 저승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만들어진 작품의 이 저승사자의 모습은 굉장히 거구의 몬스터 같은 모습인데 네. 이 지옥 단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검은색 쫄쫄이 의상 맞아요. 같은 걸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이제 저승사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과 조금 다르죠. 이 작품이 이제 그 뒤로 같이 뭐 돼지의 왕이나 그 사이비 같은 작품에서 뭐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이 최규석 작가랑 다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시리즈랑 만나게 된 건데 물론 그 전에 웹툰이 지옥이라고 있었죠. 하는 또 원작 웹툰도 있었죠. 예. 이미 예견된 성과다. 지금 1위 찍었죠? 1위 예, 찍었다가 그쵸. 다시 또 1위에서 좀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탈환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1위까지 가는데 이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6일 만에 1위를 했었죠. 근데 지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1위를 예상을 했었고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그거는 뭐 연상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이 부산행부터 쌓아 올린 연상호 색깔의 장르 작품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한국 K 컨텐츠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박에 첫 주 글로벌 흥행 1위를 하는 게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성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대단한 거죠. 뭐. 네네 좀 전략적으로도 이 작품은 영화제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에서 한국 시리즈물이 소개된 거는 최초였거든요. 영화제에 소개되면서 이후에 부산까지 가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작품으로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그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줬던 건 거죠. 부산행이 기본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더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아요. 거기서 쌓아온 네임 밸류를 무시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아, 부산행 감독 그 감독이야? 하면서 그거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뒤로 연상호 감독님이 만들어낸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는 반도가 참 여러 가지 연상호 감독이 굴릴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과 좋은 배우들을 다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을 지나치게 확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산행이 줬던 어떤 쫀득쫀득한 서스펜스의 재미를 확 잃어버린 지점이 있다고 평가가 생각을 해요. 안 좋았죠, 사실. 부산행 같은 어떤 그런 장르적인 걸작을 만들어내기는 이제 좀 힘든 건가? 라고 약간 의심을 하던 차에 지옥을 봤어요, 저는. 근데 의외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전략적으로 넷플릭스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거 한 번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 화장실을 못 가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 한 번 시작하면 한 번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그 사이 우리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됐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게 우리 구속. 디즈니 플러스는 이렇게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디즈니 플러스 작품을 쭉 보다가 넷플릭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옥을 보니까 끝난과 동시에 바로 단숨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리모컨 찾고 이럴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멈출 뭐 수가 없어. 얘기하신 것처럼 네. 화장실 가려고 했다가도 그냥 뭐 어차피 뭐 한 3, 40분 계속 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쭉 보게 되는. 그리고 이게 K 콘텐츠라는 게 제 지옥을 딱 한 두 화를 보면서 이것도 분명히 히트할 수밖에 없겠다는 네.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 K가 만들면 뭐든 돼요. 뭐든 돼요? 저희는 정말 희한한 지금 시대를 저희가 열어버렸습니다. 음악 어제 그 BTS? BTS가 AMA AMA에서 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아티스트상을 받았어요.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한두 군데서 시작된 그러니까
영화, 음악 뭐 아니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발레가 한국 발레가 그렇게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한국 발레단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발레리나들을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지금 K라는 이름의 그 콘텐츠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기라는 모든 시작은 LPGA입니다. 아, 압도적인 어떤 거기는 LPGA는 진짜 틀면 다 한국 선수였다니까. 네, 반응 소개해 주세요. 정말 여러 반응을 저도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게이민이잖아요. 저는 영화인 아닙니다. 저는 게이민이야? 언제부터 게이민이야? 언제부터 게이민이잖아. 세계적인 이제 게임 프로듀서 감독인 코지마 히데오가 꼭 봐라. CG가 조금 맞아. 어색한 것 빼면 정말 훌륭하다. 네. 정말 훌륭하다라고. 코지마 히데오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호평이 정말 많아서 사실 로튼 토마토 이 오징어 게임이 94였거든요. 근데 100이에요, 100. 에?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아니 연상호 감독님이 그 관객 지수, 팝콘 지수랑 그 토마토 지수가 100 찍힌 거를 자기가 캡처해가지고 기록으로 자기 개인 그 페이북에 올렸어. 자랑질 하려고. 아니 저도 재밌게 봤는데 100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호평이 많아요.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 영화적 판타지, 그래픽 소설 같은 느낌, 어두운 캐릭터, 흥미로운 줄거리 등의 중독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최신 한국 시리즈. 작가 겸 감독 연상호의 악마 같은 상상력에 소환된 지옥은 무서운 컨셉을 활용해 인간의 오류를 사력 있게 탐구한다. 네. 이렇게 호평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면 오징어 게임 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됐을 때 한국의 비평가들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타임라인에 계시는 여러 그냥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혹평도 많았어요. 네네. 호평도 많았지만 혹평이 많았는데 네. 일주일 정도 뒤에 이게 전 세계 1위를 찍고 이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쇼가 되자 사회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순간에는 혹평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모든 한국 매체들과 이런 것들이 찬사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옥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봤을 때 호불호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타임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으로 해외 호평들을 역수입해서 우리가 잘못 본 거다. 이거 사실 되게 훌륭한 그럴 거다라고 일은 하지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전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해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욕을 하면 마치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기분을 벗고 사실 그냥 냉정하게 판단할 그럼요. 부분들은 빌보드 냉정하게 싱글 차트 판단하는 게 1위 좋은 것 같아요. 중에서도 안 좋은 곡 많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드러낸 게 아까 이제 그 코지마 히데오가 CG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지적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호주 매체인데 더 에이지라고 여기서는 다른 비평가들은 이 시리즈가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반면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느슨하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한다.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게 훌륭하죠. 저는 네.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 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제 주변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금 읽을 때는 이게 대지의 왕하고 이제 사이비를 함께 조금 그렇죠. 섞어서 이렇게 볼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나 그 초기 작품에서 보여줬던 그런 염세적인 시선들이 저는 이 지옥에서 좀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옥 같은 경우에도 유아인 씨가 연기하는 그 특정 종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 과연 그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 안에서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어떤 종교의 무용론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 신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신이 이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이 그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는 이 세계관이 저는 이제 그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을 이룬 여러 요소들 중에서 그 종교에 대한 굉장히 좀 집요한 탐구라 그럴까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에 좀 들었었거든요. 연상호 감독의 좀 그 집약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도감으로 따지면 부산행 속도감도 있고 사이비의 그 문제의식도 있고. 저는 확실히 연상호 감독이 그 천만 감독이라는 뽕을 처음으로 10년 만에 벗어 던지고 가장 자신이 초창기에 굉장히 마이너한 애니메이션 작가였을 때 잘했던 그 세계로 기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단은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산행 이후에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이 넘게 들고 그 이후로 이제 자본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감독이 됐잖아요, 연상호 감독님이.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모르겠는데 영화들에서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찾는 게 연상호라는 작가의 장점이었냐 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상이고 허구인가, 그리고 이것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정말 관객들한테 그냥 얼굴에다가 직설적으로 집어 던져서 불편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연상호 월드의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 근데 부산행까지도 그것이 잘 연결이 됐는데 그 이후의 영화들은 좀 톤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좀 더 큰 대중을 위해서 블록버스터를 만들 때는 그런 아주 마이너한 감성이 어두운 걸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번 작품은 연상호 감독이 애초에 처음 했던 거, 지옥이라는 단편, 그리고 나랑 친한 최기석 작가랑 같이 했던 그 웹툰, 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아, 그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지점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감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이 그 연상호의 어떤 그 열차에 모든 전 세계의 관객을 탑승하게 만든 이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뭐냐면, 사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운 이야기고 그런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될 마케팅이랄까? 이런 쪽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어머, 이번에 또 연상호 감독이 워낙 이제 캐릭터들이 다종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 유아인, 박정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또 각축전을 펼치는데, 유아인 편 대 박정민 편, 이렇게 1, 2, 3부, 4, 5, 6부로 나눠지고 거기서 오는 연기 스타일이나 이 배우들을 비교하는 것들도 굉장한 지옥의 재미로 또 읽혀지기도 해요. 유아인 배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유아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소에 어떤 톤앤 매너라 그럴까, 호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의 느낌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사이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철우 목사라고 나오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도 약간은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연상호 감독이 처음 그 캐릭터를 구상을 할 때 그 우라사와 나오키 그 몬스터에 나오는 요한 캐릭터를 좀 참조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 요한과 그리고 이 지옥에서의 그 유아인 배우까지 이어지는 그 느낌이 저는 묘하게 사실 보는 내내 지금 저게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건가 혹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가 이 작품에서 사라질 때 내뱉는 말들에는 되게 좀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 머리 이렇게 살짝 내리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저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유아인이 보여준 조금 이제 그 과장된 연기 전 좋아하거든요. 베테랑이나 이 많은 연기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소리도 없이로 넘어가면서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 영화에서 또 한 번 좀 이렇게 잘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좀 아쉬웠어, 솔직히. 이제 주상철 기자가 이제 이게 좋은 연기인지 아닌지 계속 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인이라는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만의 톤앤 매너가 그대로 살아나 있는 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원작을 먼저 봤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굉장히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는 굉장히 해맑은 배우가 연기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딱 떠올렸던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박보검이었어요. 정혜인 그런 배우들이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아인 배우는 굉장히 사실 장르적으로 과장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젊은 메시아의 상과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연기가 좋았던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연기라는 건 분명해요. 사실 그 캐릭터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유아인이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 약간 그 캐릭터와 실제로 좀 넘나드는 저런 교주가 있으면은 진짜 저기서 말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좀 굉장히 잘 맞는 캐스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막 과장되게 유아인이 하는 반면 박정민은 좀 기존의 탄탄한 연기를 그대로 이 작품에서도 보여줘서 박정민은 뭐 박정민이 박정민 했다. 이 작품 연상호가 연상호 한 것처럼 박정민은 박정민 하는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 얘기하면서 이 배우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뭐 시즌2를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김신록 배우. 아 연기가 기가 막혔죠. 이름에도 신자가 들어가는데 정말 믿으시니까요? 믿을 새로울 신, 매울 신, 뭐 믿을 신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괴물에서 진짜 엄청난 연기를 펼쳐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배우인가 맞아. 궁금했었던. 예, 원래 연극 무대에 많이 활동을 했었고, 제 이제 그 연극 보신 분들이 많이 또 언급을 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한예종 출신. 그분의 연기가 또 여기서 되게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다뭐 장르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찐으로 리얼리티 연기를 하고 연기를 있어. 하고 그래서 있어. 그분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네. 아니 진짜 김신록 배우가 괴물이랑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촬영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촬영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내는지 이 배우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네. 그 생각은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연상호 감독이 에너지를 손에 쥐었을 때 약간 덮어버리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쭉 밀고 나가는 그 뚝심이 있죠. 기차가 가는데 기차가 속력을 내면서 가는데 덜컹거리긴 해. 근데 그 덜컹거림마저도 약간 즐거운 느낌? 프로덕션 디자인 얘기를 해볼까요? CG는 뭐 저는 사실 이런 쪽으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터널스 때도 그랬지만 이런 류의 영화를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저 같은 이제 피규어 모으는 이런 어떤 쪽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영화는 뭐 히어로 영화든 뭐든 끝나고 나면 피규어가 구입하고 싶어지는가. 아닌가, 아주 중요한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구입하고 싶어졌어요? 전혀.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게 아 이거 괴물. 아니야. 지옥의 사자. 지옥의 사자. 내가 그 이거 만든 이제 그 제작자가 변승민 대표라고 저도 지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DP에 이어서 이 작품까지 만들어서 이제 완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제작자로 등극했죠.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지옥 사자 피규어를 올린 거야. 봤어 나도. 와인이랑 같이. 그래서 나는 지옥 뭐 와인 이제 그 기념 그건가 봐. 근데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저 어디서 구하나요? 얘기는 못 하고 나는 거기다가 너무 훌륭하다라는 말만 썼지만 전 갖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이터널스 보고 정말 우리가 아이언맨하고 헐크하고 뭐 이런 피규어를 이 세상에 몇 명이 샀겠어. 어마무지하다고. 그런데 이터널스 아무도 안 보고 사. 피규어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저는 CG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솔직히 이 드라마에서 CG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 이제 저승사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왜 괜찮았냐면 처음 등장했을 때는 CG가 이렇게 약간 옛날 헐크 20년 전 헐크처럼 어색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좀 조악하지. 서울 그런데 도심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시연을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승사자들이 나와서 그냥 쓱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만 해도 되는데 굳이 막 내장이 터지고 몸이 찢어질 때까지 구타를 막 한 다음에 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승사자 CG가 너무 리얼했잖아요. 그럼 그 장면 너무 잔인해서 못 봐요. 지금도 너무 잔인해. 아니야 지금도 사실. 잔인한데 약간 여기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교묘하게 가장 잔인한 부분을 감춰준단 말이야.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그 디자인은 이 고어 장면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질감도 정말 살아있는 크리처 같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갈기 찢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 여러분 못 봅니다. 넷플릭스도 그거는 절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구호는. 이 저승사자들이 뭔가 신적인 존재이고 사실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의 폭력성이 우리가 넷플릭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운이 된 거예요. 아하. 저도 그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은 역시 그 지옥의 사자 이제 새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원작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실사화됐을 때 가장 어떻게 처리됐을까 궁금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원작에서 이렇게 그 박정자 씨의 어떤 그 죽음에 이제 고지를 받고 이제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 장면을 마치 그 생중계 라이브 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의 그 일상의 공간에서 펼치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 그 신도들은 이게 또 오징어 게임의 VIP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장면인데 그 박정자를 처리를 하고 마치 그 VIP들을 향해서 달려갈 것처럼 달려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찍었죠.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 장면이었는데 저는 구현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 원작에서 이제 웹툰으로 봤던 이 저승사자들이 잘 표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저는 뭐 어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저 피규어를 갖고 싶냐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 그러니까 저 피규어를 내가 내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싶냐. 저는 또 네. 피규어도 고퀄만 구입하기 때문에 네. 좀 비싸단 말이에요. 네. 네. 나는 무비건조 피규어를 구입하고 싶어. 아, 좋다. 그거 네 명. 딱 네 세트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고. 그렇지. 아, 네. 산다고? 나 안 살 거야. 사람 양심이 없어. 원작 웹툰과 비교하자면 근데 웹툰이랑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죠. 거의 뭐 장면을 그대로 옮겨가 온 것 같은. 웹툰을 보고 내가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궁금하다라는 타입의 인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웹툰을 보고 줄거리를 다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흥미를 못 느끼는 타입이시라면 그냥 영화 드라마만 보시던 웹툰만 보시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드라마를 보고 원작을 보세요. 왜냐하면 설정이 너무 똑같아요. 설정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좀 뒤로 가면 아마 다음 시즌으로 가면 좀 더 이야기를 좀 다르게 네네. 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웹툰이랑 흡사하기 때문에 웹툰을 먼저 보면 사실 그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서스펜스와 긴장감이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웹툰을 드라마를 보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명한 게 다른 건 그거잖아요. 그 양익준 형사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의 그 자식이 이제 성별이 원작에서는 바뀌었죠. 아들인데 여기서는 그치. 이제 이래배우 연기하는 진경훈 형사의 희정이라고 하는 딸로 어, 바뀌게 된 건데 어. 그렇게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약간 굳이 하나 이제 정서적인 차이를 꼽자고 하면 이제 그 딸이 그 유아인과 같은 방에 있게 됐을 때 생겨나는 어떤 되게 위험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은 있죠. 근데 진짜 최규석 연상호 조합이 좋은 것 같아. 너무 훌륭한 훌륭해. 것 같아. 계속 네. 같이 작업을 네.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연상호 감독은 어떤 장르적인 세계관을 만드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를 다루는 게 단점이에요. 확실한 단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확실한 생각해요. 저는 단점이에요. 연상호 감독이. 근데 최규석 작가는 그 캐릭터들의 깊이를 더하고 캐릭터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 재주가 뛰어난 작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연상호가 만든 세계관으로 최규석이 만들어낸 서사를 합쳐서 이번에 시리즈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계속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옥은 저는 사실 이 전반부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차에서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이제 혹평 이렇게 갈리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죠. 네. 평가가 갈린다는 거는 세상 모든 작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연상호 감독만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그 초반부에 이렇게 막 그 쇼를 하는 그 유튜브 쇼를 하는 그 캐릭터가 후반부에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그 캐릭터도 되게 연민이 갔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고지를 받은 사람하고 자기가 죽는 시점이 5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5분 차이가 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죽었어. 근데 자기는 죽게 돼. 저는 진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억울하지.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순간에 아마 그 캐릭터는 이거 하고 싶었을 거예요. VAR 하자고. 지금 이 신이 내린 이 계시가 진짜 맞는지 VAR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품 안에서 굉장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의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원작 그대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저는 그 1권과 2권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그냥
긴 장편 하나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또 원작의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드라마랑 똑같은데 그 택시 기사가 뭐 이거는 뭐 어쨌건 인간들의 세상이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네. 조금 급작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후반부가 조금 바뀌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담기고 난 다음에 그 원작도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데 원작과 달리 그 전에 죽었던 박정자 캐릭터가 이제는 또 연상호 감독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게 사실은 보는 내내 이 원작하고 완전히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약간은 뭐야 이제 좀비들 좀비 나오나?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아 이제 다시 다 살아나겠구나. 약간 좀비가 되진 않겠죠. 그냥 소환된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떡밥 마지막 떡밥 되게 재밌었고 다음 시즌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처음으로 되게 궁금해졌어. 오랜만에 시리즈를 보다가 그런데 시즌 2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로 풀어갈 거예요. 이제 신은 있느냐 없느냐, 신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내용으로 쭉 흘러가겠지. 그런데 시즌 1에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악당이에요. 이를테면 유아인 캐릭터가 중간에 사라지고 나서 그 유아인 캐릭터의 그 어떤 종교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너무 그냥 전형적인 캐리커처화된 악당들이야. 그리고 화살촉이라는 그 인물들,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화살촉의 어떤 리더가 되는 친구가 유아인 같지는 않지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설득력 있는 뭔가를 가진 그런 인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사람 패는 정말 그냥 남봉꾼들이야. 근데 물론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폭력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가담하는 굉장히 그 뭐랄까 얄팍한 인간들. 얄팍한 홍위병 같은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캐리커처화된 악당으로 드러나서 막 계속 폭력만 가하는 거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에도 좀 더 이유와 그 조직들이 행하는 어떤 악에 대한 어떤 묘사가 이 시즌 2에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화살촉이 나올 때 껐다, 화살촉이 나올 때 돌렸다. 그 유튜브 그거 할 때 못 보겠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많았어. 다음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계속 어두운 게 잘 된다라고 해서 계속 한국 넷플릭스가 비슷한 거 계속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약간 조심스러운 기분이 그러니까 들긴 해요.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를 계속 이렇게 장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너무 이제 이거를 뭔가 그 소재로만 사용을 한다면 진짜 우려했던 지점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식상해지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한 주평 누구부터 할까요? 신의 의도에 VAR을 적용하라. 별은 3개 반. 그런 세계만. 저는 더 엄청난 작품을 기대한 거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친 너무 원작 그대로였다라는 네.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네. 배순탁 작가? 네. 덜컹거리면서도 뭘까 속도감 있게 잘 나간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은? 네, 별점 3개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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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도훈. 먼저 해야죠. 아, 이거 내가 순서대로인가요? 먼저 해야 돼? 아, 그래? 네, 네. 아, 지금 저는 연상호가 드디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했다. 네. 별점은 3.5점. 아, 네. 저랑 주성철 기자 별점이 같아졌네요. 똑같은 일은 네. 거의 존재하지 현재까지 않았어요. 셋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성철 기자는 좀 더 이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낮춘 거고 저는 약간 기대를 좀 낮게 갖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 놀린 어쨌든 거지. 어, 만났어. 대통합. 네. 대통합. 네. 친구가 알겠습니다. 만났다. 저 마지막으로 네. 클릭하는 순간 지옥행. 연상호가 연상호 했네. 네.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 창작자 크리에이티브함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이 작품의 또 시즌 2를 정말 시즌 2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길게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근데 가야 돼. 방송국이란 지옥으로. 네. 다들 마무리 좋은데? 각자의 지옥으로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그러면 배순탁을 네. 설명해 주세요. 시연할까? 시연하자. 배순탁을 시연을 하는 거야. 둘러싸. 자, 둘러싸. 아, 둘러싸.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옥으로 가라.